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내일부터 7일간의 황금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전통시장과 마트는 준비에 나선 시민들로 하루 종일 분주했는데요. 긴 연휴와 지역 경기 침체로 상차림은 간소화하고 나들이를 계획한 가족들이 많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명절이면 빠질 수 없는 노릇노릇한 전을 철판 위에서 쉼없이 뒤집습니다. 예전에는 집에서 하루 종일 만들었지만 요즘은 이렇게 한 접시만 구입해 간단히 먹겠다는 가정이 많습니다. 조금씩 사가가. 그러니까 모듬으로 조금씩. 옛날처럼 많이 안 사가가. 10,000원어치씩. 이게 제일 많이 사가. 첫 아이와 함께하는 첫 명절. 가족들과 간단히 식사를 하고 근교 나들이를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손이 너무 많이 네, 하지 말아있어요. 네, 저희 본가하고 처가하고 다 하지 말아요. 저희가 그냥 사간다 했거든요. 다 같이 외식하고 그냥 강아지 산책시키고 그냥 얘기하면서 제사는 없어요. 어시장에도 북적거리는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특히 긴 연휴에 가족들과 여행 삼아 동해안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연휴마다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왔고요. 여기는 이제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경주 쪽에 놀러 왔는데 그냥 포항 들러서 구경하고 죽도시장이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한번 들렀습니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태풍 피해가 없었던 이번 추석 명절에는 사과와 배 등 과일은 작년보다 가격이 조금 내렸습니다. 명절에 차례상을 차리는 제사보다는 가족 여행이나 가벼운 모임이 보편화된 탓에 선물도 과일 세트보다는 참치나 햄 같은 통조림 종류의 매출이 2배 이상 늘었습니다. 특히 포항은 철강업계 부진으로 지역 경제가 위축돼 있어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로 명절을 맞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정부는 소비 쿠폰 2차 발급과 장보기 환급 행사 등으로 소비 진작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실제 효과로 이어질지는 아직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이처럼 즐거워야 할 추석 연휴지만 대구의 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장에서는 공사대금 지급을 놓고 분쟁이 벌어졌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공사가 거의 다 끝나가는데도 공사를 발주한 조합이 공사대금의 절반도 주지 않는 바람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분쟁이 길어지는 사이 현장 노동자들은 석 달째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건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100여 가구를 짓는 대구시 중구의 한 가로주택 정비사업 현장입니다.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현장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은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90% 이상 했는데도 공사 대금은 절반도 받지 못했다고 하소연합니다. 지금 10억 3천 계약을 해가지고 9억을 계단서를 끊었습니다. 공사한 거. 근데 현재 4억 받았습니다. 하도급 업체는 공사를 발주한 조합이 현금으로 공사 대금을 주기로 한 계약서와 달리 대물 변제, 즉 미분양 아파트로 대신 받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의 부동산 경기를 우려해 조합이 요구한 것 중 일부만 받겠다고 했더니 보복하는 거라고도 했습니다. 대물을 세 채, 네 채씩 계약한 업체들은 돈을 줍니다, 미리. 대물 해주는 업체들 선급금을 주다 보니까 공사대금 실제 공사하고 있는 업체는 돈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약과 달리 미분양된 아파트로 공사 대금을 줬다면 하도급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조합 측은 실제 공사는 하도급 업체 주장보다 덜 됐다면서 계약을 어긴 게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많이 잡아와도 75%에서 80%일 것 같고 차이가 발생되는 부분은 이제 60일 결제니까 한 2달 정도 쉽게 하면 눕히 갖고 나오는 거죠. 그렇게 계약 조건이 60일 기성 조건으로 돼 있거든요. 공정 달성률에 따라 기성 공사 대금을 60일 이내에 주도록 계약해서 시차가 생겼을 뿐이라는 겁니다. 대물 변제 방식으로 공사 대금을 주겠다고 했다는 하도급 업체 주장도 거짓이라고 했습니다. 대물이라기보다는 분양을 좀 받아도 그렇게 했는 겁니다. 자기가 분양을 두 개를 받겠다. 그래 하고 계약을 했거든요. 계약했는데 결국은 계약서에 명기 안 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안 했어요, 이분이. 더구나 조합과 탈퇴한 조합원 사이에 소송이 벌어지면서 조합 계좌가 최근 감류됐습니다. 분쟁이 길어지는 사이 추석을 앞두고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 20여 명이 2달에서 석 달치 임금 1억 5천만 원 가량을 받지 못해 애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보건협입니다. 포항 지역 시민단체들은 오늘 성명을 내고 포항시 남북구 국회의원 경선 과정에 대한 전면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포항환경운동연합과 포항시 농민회, 경북사회연대포럼은 포항 지역 경선 과정에서 수억 원이 오가는 일이 일상적이란 내용의 김정재 의원 발언이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며 사법당국이 즉각 수사에 착수해 포항시 남북구 경선과 공천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초대형 산불 발생 당시 산림청의 산불 상황 관제 시스템이 재기능을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 위험도에 따라 지자체 공무원에게 재난 문자 발송을 권장하는 알림 시스템이 피해 지자체 5개 중 의성과 안동을 제외한 청송, 영양, 영덕 3곳에는 전파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산불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대화방도 활용되지 않았고 산불 확산 경로를 최대 8시간까지 예측하는 산불 확산 예측 시스템도 2시간까지만 결과가 제공되는 등 운영에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와 안동, 경남 등 지역 80여 개 환경단체들이 오늘 산불특별법 시정을 요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경북, 경남, 울산 초대형 산불 피해 구제와 재건을 위한 특별법이 보호지역 해제와 대규모 개발을 신속히 허용해 산림 난개발과 보호지역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산불 피해를 입은 사유림의 보호구역 해제가 가능하고 산주 동의 없이도 위험목 제거 작업 명목에 벌채를 할 수 있는 데다 환경 영향평가 절차도 완화되는 등 자연보건보다는 개발을 우선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오랜 의정 갈등 끝에 전공의가 복귀한 지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의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컸습니다만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는데요. 의료 현장에 가장 필요한 필수 의료 분야가 특히 지역에서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재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공의가 전문의가 되기 위해 수련받는 상급 종합병원마다 9월 초 사직 전공의가 대거 복귀했습니다. 진료를 줄이고 병동 운영도 대폭 줄인 채 운영하다 전공의 복귀로 숨통이 트이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충원율은 과목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 곳곳에 공백이 여전합니다. 복귀하는 과가 있고 미달되는 과는 아직 충원을 못 해가지고 많이 없는 거죠. 응급실도 뭐 아직 다 확충된 건 아닌 것 같고. 실제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대구권 수련병원은 전공의 1,069명 모집에 552명 합격해 충원율은 51.6%로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과목별 편차가 심각해 의료 붕괴를 걱정해야 할 정도입니다. 대구의 경우 필수과로 꼽히는 내과는 127명 모집에 56명 뽑아 44.1%의 충원율을 기록해 그나마 나은 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는 37명 모집에 10명으로 27%, 외과는 37명 모집에 8명으로 21.6%에 불과했고 소아청소년과는 61명 모집 정원에 단 1명의 합격자도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방사선 종양학과와 심장혈관, 흉부외과, 예방의학과까지 4개 과에서 단 1명도 뽑지 못했습니다. 반면 영상의학과와 직업환경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피부과에서는 충원율이 90%를 넘겼습니다. 필수의료 인력난은 전국에서 공통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비수도권에 특히 심각하다는 게 통계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 경북 같은 지역에는 필수과 전공의들이 거의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이 돌아와가지고 마음대로 수련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수련 환경 개선에 기적인 좀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의정 갈등 끝에 사직 전공의가 대거 복귀했지만 진료 과목별 심각한 불균형으로 의료 정상화는 여전히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포항 창포동 주민들이 배수펌프장 증설 공사로 소음 진동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포항시청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그동안 여러 차례 민원 제기에도 포항시와 시공업체는 무대책과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태풍 흰남노로 침수된 창포동 배수펌프장은 지난해 3월부터 증설 공사가 진행되면서 소음과 진동은 물론 집안 침하로 주민들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산불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영덕 송이 생산 농가를 돕기 위해 영덕군이 오늘부터 한 달간 영덕 군민운동장과 영해휴게소에서 송이 장터를 운영합니다. 장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영덕 송이와 다양한 농특산물이 함께 판매됩니다. 영덕은 지난해까지 13년 동안 전국 송이 생산량 1위를 기록해왔지만 지난 3월 초대형 산불로 송이 산지의 60% 이상이 불에 타 손실됐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가스 안전을 위해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음식 조리 등을 위해 가스를 사용한 후에는 반드시 밸브를 잠가야 하고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 시 과대불판 사용은 매우 위험합니다. 특히 연휴 기간 캠핑을 갈 경우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을 위해 밀폐된 텐트 안에서의 가스 사용은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경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이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전담하는 중대재해 수사팀을 새로 꾸렸습니다. 수사팀은 형사기동대 소속으로 팀장과 안전사고 전문수사관 등 7명에서 10명으로 구성됐고 관내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다수 피해자가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건을 맡아 수사합니다. 경찰은 노동청과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유관기관과 한 라인을 구축하고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묵은 쌀을 햅쌀로 둔갑하거나 섞어 파는 등의 양곡 원산지 표시 위반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양곡 원산지 표시 위반은 69건으로 전년도 44건에 비해 57% 늘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은 햅쌀 출하 시기를 맞아 올해도 양곡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미국 종합처리장과 정미소, 단체 급식 납품업체 등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북도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부동산 종합공부 시스템의 온라인 발급이 중단된 가운데 부동산 민원 서류 열람,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면제되는 부동산 민원 서류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지적도와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관련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수수료 없이 해당 서류 발급이 가능합니다.